지금 2주나 남았어요, 총선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한동훈 위원장 기자회견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박근혜 찾아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진을 찍고 뭐 박근혜 메시지는 함께 단합해야 된다 메시지 나오고 뭐 도태우 변호사 문제 뭐 이게 뭐 분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함께 간다. 손잡고 함께 간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거 보수 결집하는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저거 해봐요.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만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조용히 이제 그래서 숫자 얘기 안 하잖아. 알겠어요. 숫자는 얘기 안 하지만 네. 저렇게 아무리 한들 분위기 안 바뀌어요. 네. 신인규 변호사 아까 열불내면서 얘기했잖아. 생각을 해봐. 지금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여의도 얘기하고 뭐 여의도를 개발하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종으로 다 옮기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저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찍어 이렇게 되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아무리 뛰어봐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거 뛰어봐야 의미가 없고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것도 본인이 잡아놓고 본인이 구형을 했어. 구형을. 이게 얼마나 30년. 나쁜 사람인지 30년. 그 한동훈이라는 검사가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가서 손을 잡고 어떤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의 구형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고 했던 검사의 한동훈이 본 모습이 아니면 지금 가서 손잡고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하는 게 본 모습이야. 뭐예요 대체? 무슨 자기 스스로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걸 보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안 좋아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보수 쪽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어떻습니까? 설명해 예. 그러니까 사실 보수 결집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 결집될 만큼 결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 컵이 다 차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더 붓는다 그래서 물이 넘칠 뿐이지 네. 더 채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차이 보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결집은 끝난 상태에서 또 결집만 한다라는 것은 큰 네. 의미가 없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네. 범죄자 중에 중범죄자죠. 국기문란의 범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탄핵을 이분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해줬다고 해서 네. 그 범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고 처벌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시혜적 권리로서 그걸 면제해 준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범죄자를 구형하고 처벌했던 검사가 가서 만난다라는 이 장면이 전 어떻게 보였냐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저 인격을 갖다가 저렇게까지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김재원 의원이 전 의원이 네. 뭐 표만 되면은 몇 자리도 판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한 공분을 샀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정치인 다 됐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인간적으로는 좀 불쌍해 보이면서 저렇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사검사에게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와서 저기 이용당하는구나. 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의 인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좀 어제 그림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림적으로.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다. 아니 이 두 분이요 조사실에서 그대로 조사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거든요. 이 실화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조사실에서 네.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조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두 분이 투샷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기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괴하다. 그러니까 이 보수 결집 다 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인요한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 위원장은 아니 이거 이념과 사상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념 얘기, 사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거의 대파 시즌 2죠. 지금 뭐 더 큰 대파죠. 제가 볼 때는. 네, 막 파가 쏟아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파가 쏟아져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예. 위원장은 이런 거죠. 국민의힘의 혁신을 담당해서 혁신위원장으로 왔다가 이분이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어요. 평생 의사만 하시라. 다시는 정치 기웃기웃하지 마시라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비례받아가지고 저렇게 무슨 위원장입니까? 선대위원장입니다. 저분은 또 선대위원장입니까? 네, 국민의 미래 뭐 선대위원. 비대위원장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대위원. 국민의 미래. 미래의 선거를 이끄는 사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예. 어쨌든 간에 또다시 그 선거를 지휘하는 총책임자로 위원장으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이런 식의 인선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어차피 위성정당이고 불법정당인데 저는 불법정당이기 때문에 독수독과 이론처럼 그냥 독나무 위에 독과실만 열리는 상태 아니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렇게 보수도 결집을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행보, 또 이재명 대표 행보도 한번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최준봉 교수가 중앙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의 현장도 봤고 네. 지금 진행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의 현장을 이제 방문해서 후보들과 만나는 모습,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 비교를 좀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중앙대를 갔어요. 본인이 졸업했던 학교예요. 맞아요. 모교죠, 예, 모교. 예. 모교고. 82학번. 82학번. 네. 그래서 후배들 만나 사진 찍는 장면 그리고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을 쭉 만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항상 어떤 장소냐면 여의도에서 사진 찍힌 거 봤죠, 신인규 변호사. 네.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인사는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 좀 있다. 사람 보니까 다 취재진이에요. 관계자들 취재진만 있고 네. 지나가는 사람이 눈길 한 번 안 줘요. 그러니까 팬보다 기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팬들보다. 근데 보지도 않는데 항상 어디 가서 사람 모아요? 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는 그렇네요. 거기는 이때 일단 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홍보도 되고 막 방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요. 네. 그럼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그냥 흥분을 하는 거야. 셀카 찍고 아. 악수하고. 거기 보니까 또 한 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사진에. 후보자는 열심히 막 연설을 하고 있어. 그 지역 후보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서 악수하고 있어. 누가 주인공이야?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 한동훈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그 후보가 돼야 돼? 그 지역구에서 네. 지역구에서 후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밑에 들어가면서 악수를 하고 있어. 오버랩 되는데요? 뭐가요? 그때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할 때 내가 저는 방송하고 있는데 혼자만 악수하고 사진 찍고 있어. 야, 출연료 받고 오신 분이 이러면 되나? 박정우 기자가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다 나한테 열심히 하자. 방송- 아니, 상황적으로 똑같네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똑같은 거지. 내가 막 셀카 찍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본인은 방송하고 이런 느낌이야. 얼마나 기분 주객이 전들. 나쁠까. 그렇지. 그 얼마나 후보의 기분 나쁘겠어. 이해가 됐어요. 내가 박정우가 저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이해가 됐는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모여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막 거기에 흥분해 가지고 내가 마치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간 거예요. 맞아요. 미리 예고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재판이 일찍 재판. 끝났어요. 네. 2시에 끝나는 바람에 2시에 출발해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앙대 병원까지 20분, 2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했는데 중앙에 길 걸어가는 사람들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이제 연출이 됐는데 저는 이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현재 국민의힘에 싸늘하게 이런 시선을 보이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실망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거기에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반영돼 있다. 대파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요. 대파 단순히 그걸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제. 우리가 느끼는 민생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네. 대파 한 당 값이 3,000원, 4,000원 하는 이 한 당 값이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마치 그게 해결된 것처럼 가가지고 840 얼마인가? 875원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대체 저분은 대체 국민의 민생을 생각을 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파에 대한 민심은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도 없고 네. 의사들 때려잡고 어떻게든지 이념 논쟁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 사실 국민들은 이념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언제까지 색깔로 갖고 할 거예요. 민심, 민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근데 민생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그거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국민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네. 쓸 돈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몇 조씩 5조씩 주겠다 6조씩 주겠다 말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 너무 괴리감이 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야? 딴 세상 살아요?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런 싸늘한 민심이 느껴지는 현장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고,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오늘도 뭐 인천 등등에서 다니고 열심히 현장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최 교수님 말씀에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 다 이게 국민적 분노를 저는 대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참 대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정말 민생을 폭파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삶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의료시장 붕괴시키죠. 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보면은 나 뭐 국민의힘 뽀개버리겠다 이랬는데 네. 국민의힘만 뽀갠 게 아니라 지금 다 모든 영역들을 다 폭파시키고 있는 이런 대통령의 무도함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이 대파 논란도요. 전 사실은 그 이면에 국민들께서 화나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현실 인식이 없다. 그럼 바꿔 말하면 민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아하. 국민들의 감정에 와닿았던 것이 민생특보로 검찰 출신이면서 본인과 가장 가깝다라고 친한 주기한 위원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특보로 이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 대파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이고, 또 사후간신들이 그걸 또 참전하면서 본인들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오버하다가 아부하다가
이게 지금 다 꼬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지금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메시지를 낼 때 그 메시지를 저는 자주 들어봐요. 물론 들을 내용이 있어서 듣는 건 아니고 뭐 평론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듣는데 듣다 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네.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 어떤 아주머니는 그 어디 안성인가 안양인가에서는 안양인 것 같네요. 심재철 후보가 있는 네네네. 지역인데 뭐 아멘이래요. 갑자기 또 아주머니는 또 믿어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듯이. 네.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게 본인이 컨텐츠를 내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가지고 평가받고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해온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종교 내지는 부흥의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처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지지를 해줄 수가 없다. 오히려 심판을 넘은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민들께서는 거의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거센 전 응징의 바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조국 혁신당 돌풍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저희도 현장을 보면은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더 할 그냥.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건덕지가. 컨텐츠가 없지.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할 그치. 얘기가 없는데 저나 최 교수님은 컨텐츠가 많으니까 여기서 한 1박 2일 방송에도 우리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하죠. 근데 이제 박정우 기자 한동훈 퇴근에도 위원장은-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여기 왔다가 10분 있으면 일어납니다. 뭐 어디 일정 잡아서 갈 겁니다. 네, 제작진들 바쁘게. 다 가고 그냥 카메라만 켜놔. 아니 저희는 내가 컨텐츠가 필리버스터 있으니까 우리 둘이 함께 그냥 네. 24시간 방송. 그러니까 쉬지 그래요. 마세요. 여기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짧게 하고 컨텐츠가 빠지는 거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콘텐츠가 근데 없어서. 악수할 뭘 때는 바빠. 컨텐츠가 필요 없잖아요. 악수는 그냥 하면 그렇지. 되니까. 지난 아니 며칠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보세요. 재판 끝나자마자 또 달려오잖아요. 그거 거기만 간 게 아니라 중앙대 끝나고 나서 또 강동으로 갔어요. 노량진 갔다가 네. 강동 갔다가 그러니까 뭐 계속 돌아. 이천으로 갔어요. 이천. 네, 그리고 뭐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네. 컨텐츠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한동훈 비대위원 며칠 동안 또 안 했어요. 이틀인가를 안 하더라고. 주말에 안 하지 않았나요? 쉬었어요. 네, 네, 쉬었어요 하루 이틀. 며칠을. 아니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더 힘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남 앞에서 연설하는 게 숙달되지 않으면 정치를 오래 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결코. 박정우 기자도 내가 가서 딴 분들한테 이렇게 사인 받고 사인 해달라고 이런 거 보면 그만큼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예. 지금 현장 모습도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